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정면승부 3부 법정 소유기 시작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한영 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의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주광덕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불법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서도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광덕 의원이 고소장 제출한다고 하고 나니까 예. 이거 공익제보 차원에서 뭐 받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은 또 안 했어요. 예. 불법인 줄 알지만 예.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뭐 공개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공익 차원에서 만일 공익이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그게 이제 뭐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해가지고 우리 말하는 뭐 정당 행위니 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긴 하죠. 그것도 있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국회의원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면책 특권 대상이잖아. 요거는 이제 국회 내에서 했으니까 청문회에서 발언하기 위한 자료로 어떤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를 했다면 그거는 면책특권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쓰려고 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유출한 건 아니라서 본인도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안 하고 있죠. 네. 딸이 직접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단체가 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도 단체에서 이제 교원 단체 측에서 고발을 했다, 고발자 접수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주광덕 의원이 예결위에서 공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회 의정활동 일환으로서 그 의원 활동 일환으로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 대상 자체가 될 여지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이 뭐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한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뭐 공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면책특권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자간담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아마 면책특권으로 숨지 않았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경찰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되면 주광덕 의원은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고 제보자만 처벌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보자를 절대 밝히지 않겠죠, 사실은. 경찰 조사 들어가는데도 안 밝혀요? 네. 근데 주광덕. 그거는 끝까지 안 밝히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입을 강제로 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밝히진 않겠지만 누가 그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열람을 했는지 그건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거 다 확인이 가능하고 누가 이거를 교육 목적 외로 주광덕 의원에게 제공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뭐 조치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생활 기록부를 들여다본 사람은 본인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필요해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은 본인이 이제 뭐 주광덕 의원을 주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럼 검찰이 준 거 아니냐. 근데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걸 갖고 갔느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객관적인 로그 기록상으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수사기관인데 검찰에서는 이제 발뺌하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법이면 이게 어느 정도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게 뭐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상은 뭐 71조 벌칙 규정을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도 유출 경위 파악이 나섰다고 하니까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만일 검찰 쪽에서 유출했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사안이 번지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올해 1월 각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도 이 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가렸는데 학년과 반, 번호 이런 어떤 정보를 남겨뒀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요즘 들어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된다. 또 현역 의원이 검찰 출신 의원이 이렇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과연 딸의 영어 성적을
공개하는 게 네. 이게 정말 옳은 일이냐. 이게 법무부 장관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그리고 내신이 아마 15등급까지 있나요? 16등급까지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4등급, 6등급이면 네. 그것도 이제 외고에서 나쁜 성적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고라는 게 이제 아주 성적 우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이도 내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좋다는 의미보다는 4등급, 6, 7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정도 받아도 고대를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준화된 학교에서는 뭐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면은 뭐 1등급, 2등급까지 받아야 되지만 외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게 꼭 진상 규명을 하고 해야 되는지 이유는 정말 이유가 참 알 수가 조국 없다.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 연일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보면은 저는 범죄와의 대전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검찰 수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조국 후보자 딸이 동양대학으로부터 총장상 표창장을 안 받았다. 총장도 준 사실이 없다. 그렇게 했다가 방금 또 동양대학교에서 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보다. 이렇게 밝히고 조국 후보자는 확실하게 받았다.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또 동양대학을 압수수색했고. 네네네. 그래서 동양대학 측에서 말을 이거 우리는 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위조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는지는 수사 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로 결정이 날 거다 또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처음에는 동양대 쪽에서 준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방금 뭐 오늘 아까 뭐 4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들 보면 한국일보 기사로 제가 봤는데 거기서 준 적이 없는 게 아니고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래전 것 기록이어서 이게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발급 대장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총장상 이런 상들은 표창장은 굉장히 많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총장이 탈일이 기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료가 발급 대장이나 이런 자료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원래. 예.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어떤 게 밝혀진지 몰라도 이런 뭐 예를 들면 표창장 위조 이런 부분을 뭐 위조 여부가 위조라고 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수상 내용을 다 기록을 하긴 한데요. 동양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상 기록 내역을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이거 하나만 위조한다고 뭐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연 위조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범죄와의 대전쟁처럼 그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연일 무슨 뭐 대전쟁을 치르는 듯한 이런 양상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수사를 좀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수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자신들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혹은 법무부 장관의 가족의 문제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압수수색 받은 적이 없으니까 본인 자체에 대해서 수사가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관이 임명 강행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 관련해서 어떤 뭐 명확한 뭐 범법 사실이 나타나서 뭐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됐다는 게 뭐가 나와야 이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피의 사실 유포는 어떻습니까?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도 불만을 터뜨렸는데 지금 이게 피의 사실 유포가 고발이 됐는데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도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네. 늘 그렇죠.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할 때는 경찰에다가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또 경찰이 잘못했다는 건 경찰에서 인지수사까지 해가지고 경찰을 좀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 논두렁 시계 사건 그 사건까지 다시 이렇게 재확인하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건데 검사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수처가 없다 보니까 경찰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봐야 검찰에서 송치 받아가지고 혐의 없음 처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그래도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의 수사 과정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공수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죠. 예. 예. 그 기자들 말에 의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물론 일부겠습니다만은 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핸드폰. 네. 여기서. 네. 기자들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그런 말 자체가 비밀도 아니잖아요. 예. 전체 국민의 아예 뭐 몇십 %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자들의 특성에 의한 건 아니고 그분들도 전체 국민의 일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때는 검사들 전체 상당수가 그 검찰 개혁에 조국 장관 후보자가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메시지 던진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 그리고 청문회가 지금 6일 날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지금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대타협을 해서 어쨌든 청문회는 국회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다라는 걸로 그리고 사실 6일 날 하루만 하게 되면은 증인신문을 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합의가 됐다라고 보여졌거든요. 또 갑자기 증인신 채택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다시 청문회가 무산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지금 국회가 좀 다시 제대로 한번 욕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명백히 자한당이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요구를 하는 거고요. 청문회에서 이제 가족이 증인으로 세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정권 하에서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가족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자한당 쪽에서 반대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루 동안 청문회를 할 때 증인 신문을 몇 명 할 수가 없어요. 예.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핵심적인 증인만 불러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자한당에서는 자꾸 가족들 이렇게 그것도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국 후보자 본인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CJ그룹 이야기로 좀 가봅시다.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이게 그냥 일반 마약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독특한 건초형 대마가 아니라 액상형 대마 예. 그리고 변종 마약이라고 하는데 뭐 캔디라든지 사탕, 뭐 젤리 이런 식의 대마에서 추출한 오일을 여기다가 사탕이라든지 젤리에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환각성이 강한 변종형 마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마 흡연 도구도 굉장히 대범한 수법으로 LA에서 가방에 쓸어 담듯이 해갖고 한 가방 전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는데 이 공항에서 걸린 거고 공항에서 보기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바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대마 양도 상당히 많고 또 사탕, 젤리, 흡연 도구까지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상습적이지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그죠. 이 양이 그냥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뭐 거의 대마 잔치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상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CJ그룹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이선호 씨가. 근데 CJ그룹이 처음에 유명했던 게 설탕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 사탕, 캔디, 젤리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탕류에 만들어진 마약을 수입했기 때문에 이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먹칠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민들이 많이 좀 의아한 게 양도 많고 또 조사했을 때 마약 양성 반응도 나왔고 그런데 바로 기가 조치했단 말이죠. 다음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특혜 아니냐. 이 정도 다른 사범 같으면 다 구속인데 왜 보내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특혜인데요. 그렇습니까?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히나 밀반입한 사안은 더 중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바로 구속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설령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또 압수수색 영장을 또 청구했죠.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 인멸 시도가 있다는 건데 뭔가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스스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초범이기 때문에 혹시 훈방이라고 볼 수 없죠. 일단 풀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검찰에서는 뭐 비밀 수사 원칙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초범이기 때문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양이 너무 많고 지금 검찰에서 더 황당한 거는 풀어준 다음에 집에 보내준 다음에 그 집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겠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발상을 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게다가 현대그룹 3세, SK그룹 3세는 비슷한 어떤 혐의였는데 그 두 사람 구속됐거든요. 네, 그렇죠. 왜 CJ만 풀어줬을까? 이거는 진짜 명백하게 검찰이 이 부분 잘못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한두 번의 마약도 아니고 한두 건의 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지금 마약을 일반이 판 거를 적발하고도 뭐 CJ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거 지금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추측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특혜가 벌어지냐. 이 경우는 전관 출신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개입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다. 왜냐면 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면 선임계를 떼지 않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변론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그 변호사가 선임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이거 내가 맡기로 한 사건인데 좀 잘 봐달라라고 담당 검사한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뭐 일단 불구속 상태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사가 대놓고 봐주려고 어떤 CJ 쪽하고 뭐 연관이 있어서 이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전관 출신 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가 이 선임계 내지 않고 전화 변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언급하죠. 이거는 추측. 이게 굉장히 근데 빠른 시간이에요. 이게 새벽 거의 인천공항에 도착 시간이 새벽 4시 55분, 그 새벽 5시에 공항에서 걸렸고 그리고 오전 중에 귀가 조치를 됐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또 다시 한번 검찰에 출석해서 재 진술을 받고 했을 때도 다시 귀가 조치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다.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변호인 선임 절차를 거치고 뭐 선임계 작성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전화로 이렇게 뭐 브로커나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전화로 바로 알겠습니다. 거죠. 아까 얘기했던 현대그룹 3세는 재판에서 검찰이 일단 구형만 한 상태네요. 1년 6개월에 1,500만 원 벌금. 그리고 SK그룹 3세에게는 역시 징역 1년 6월에 1천만 원 구형한 상태고 아직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 뉴스가 TV에서 흘러나온 거를 우리 담당 PD가 보면서 아니 아쉬울 것 없는 재벌 3세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너무 다 가졌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시시한 거죠. 그 신종, 액상, 대마 남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나는 구해서 나만의 어떤 특별함을 더 누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부분 저도 사탕이라는 이게 신종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종 마약이라면 신종 마약 형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현대그룹이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손자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인싸에서 제외되나? 뭐 이렇게 되니까 나는 더 많이. 신유진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런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 재벌 2세, 3세, 뭐 4세 이런 사람들이 쉽게 뭐 외국 유학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미국엔 주마다 또 대만 합법인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유학 시절에 접했던 거 그거를 이제 잊지 못하고 다시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으면서 자기도 이제 이런 것쯤은 뭐 누릴 수 있는 난 그 정도는 되는데 이런 특권 의식 스스로가 우리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렇게 마약이나 뭐 대마에 쉽게 좀 접하고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잠깐 이제 대학교 때 있었는데 그 미국에 간다고 다 대마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흑수저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수저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런 것도 다 아름아름 이렇게 인맥이 있어야지만 구하는 거라서. 신유진 변호사 미국 유학 갔으면 그 자체로 금수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가서 접시떡 같습니다. 접시떡 갔어요? 접시떡.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